것으로 저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아마 학교로 직접 입학처 담당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제공을 해드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탁장관 수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8월 4일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냐고 제가 계속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담당자분께 꼭 8월 4일 날 연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 안내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날 우리 수능시험 진학부장님들 연수 있으니까요. 그때 놓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8월 20날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그동안 한 3년 동안 진학지도교사 컨퍼런스를 저희가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꼭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8월 20일 날 토요일 날 진학지도교사 컨퍼런스 광주대학교에서 오전에 한 강의 6개 꼭지 정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발송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다 끝나면 이제 8월 모평 보고 이제 수능 원서 접수하고 수시 본격적으로 수시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대학별 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수시 원서 접수하시는 그날,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요번 주 토요일이 초복이더라고요. 건강 잃지 않게 삼계탕 꼭 챙겨 드시고 혹시 드실 분 없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한 그릇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 진학정보분석팀장을 하고 계시는 탁상고 방정주 선생님께서 계속 이 분석을 해오셨거든요. 주말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광주의 1등급 수학 비율이요 1%대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나머지 것도 걱정인데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자료에 저희 도수 분포표를 보시더라도 학교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1등짜리를 찾아보시더라도 점수가 상당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장님들께서 남은 100일 최선을 다해서 진학 지도를 해주면 이 성적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원하는 대학에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름 잘 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380-4571 010-4606 친한 친구가 제 번호거든요. 언제나 연락 주시면 바로 못 받아도 그날 저녁 중으로 밤중으로 꼭 연락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분석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으셔서 오늘 발표를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분석팀장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석상고 방정주 선생님 모셔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석산고등학교 방정주입니다. 실제점 잘 수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드린 설명은 크게 인원 분석하고 중간 붙어 있는 중후반 붙어 있는 작년 수시 쪽 분석 지원 통계를 좀 내왔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 나중에 9월달에 수시원을 쓰실 때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실제점 결과 나오고 매스컴을 한번 봐봤습니다. 가채점 때는 사실 매스컴에서 많이 틀렸어요. 이게 실제 결과하고 좀 많이 제가 해봤는데 많이 틀렸고요. 근데 이번에도 틀렸을까 봤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모의평가 국영수 다 어려웠다. 맞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광주 학생들한테는 특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영어 역대급이었는데 광주 학생들 역대급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택 과목 쏠림이 심해졌다. 확실히 이동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응시 인원 숫자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실제로 이번 6월 달에 본 거고요. 맨 위에 거는 제가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을 어떻게 했느냐면 작년 6월과 수능 비율로 올해 것에다가 곱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44만 8천, 올해 44만 1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응시율이 작년만큼 나온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작년만큼 응시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좀 더 떨어지거나 하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만 5천 명, 7만 6천 명 응시에서 졸업생이 신청을 했고 6만 5천 명, 85% 정도가 응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 수능에는 작년에 약 12만 9천이었는데 이게 14만 7천이 나옵니다. 예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올해는 졸업생이 더 강세를 나타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그래서 응시율도 참 특이한 게 매년 거의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살짝 올라갔죠. 근데 올해도 과연 이게 올라갈 것인가? 라는 좀 의문점은 드는데 일단은 코로나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한 85% 내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다시 85%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도수는 올해 지금 실질점 결과가 1748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채점이나 실질점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숫자가 제일 적죠. 그만큼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년에는 현 2학년이죠. 2학년은 이 만이 깨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줄거든요. 자, 응시 인원 비율입니다. 보시다시피 광주 지금 전국, 그러니까 수능, 그 다음에 지금 6월 전국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35%, 그죠? 30%에서 35.9%로 올라갔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성적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학생들이 헌법과 작문에서 언매로 이동을 한 현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지금 전국에 못 미치죠. 저희가 헌법과 작문을 이렇게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도 이게 어떤 현상인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교육과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떤 알림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물론 저희 지역에 특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영역 보면 수학도 마찬가지로 40%에서 42.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수학은 이제 42.9%로 비슷하죠. 즉 자연계적 쏠림 현상이 역시나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탐입니다. 사탐은 아시다시피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제일 적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이 정도만 사탐 아시면 될 것 같고, 과탐은 보시면 특이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6월 광주가 6월 전국에 대비 투 응시자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게 서울대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희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보다는 의치안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여기서만 봐도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명과학원이 지금 32%로 전국에서는 1등, 저희 지역에서도 1등. 근데 지구과학원이 저희는 좀 이탈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지구과학원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수학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률과 통계 이 밑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 지금 올해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미적분을 응시하면서 사탐을 보는 학생의 비율이 수능에서 4.9%, 약 5%였는데 올해 지금 6월 전국이 늘었다는 거죠. 5.9%로. 즉 기하도 보시면 5.8%에서 17.3%로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탐을 보면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폭 많아졌다는 소리입니다.
즉 불리함을 수학 미적분에 대한 불리함을 확률과 통계를 봄으로써 이 불리함을 한번 이겨보겠다. 사회탐구를 보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책자를 보셔도 인문계열에 보시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 꽤 상위권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광주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역별 만점자 비율인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최고점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최고점의 인원은 28명, 59명.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 시험이 더 수능보다는 약간 더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비율도 올라갔고요. 물론 이제 합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145점이 합법과 작문 최고 점수인데 전국에 310명이냐? 310명보다는 적겠죠.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에 그 인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들어있다고 해도 작년보다는 합법과 작문도 올라갔습니다. 즉 국어는 작년 수능보다는 수능만큼은 어려웠지만 그거보다는 더 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수학을 보십시오. 수학 같은 경우는 보면 기하 미적분이 147점으로 2,700명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기하가 147명, 6월달에 미적분이 146, 합쳐봤자 700명입니다. 즉 수학은 작년보다 더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문제점이 4점짜리를 안 틀렸다는 거죠. 3점짜리에서 틀렸다는 거죠. 이 학생들이. 물론 이거는 이제 만점짜리 학생들이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도 보면 확률과 통계는 오히려 144점이고 142점인데 이 쏠림 현상이 여기서도 보면 보입니다. 이 수치가 142점에 미적분 기하로 들어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확률과 통계인 학생들이 훨씬 더 적을 거라는 소리죠. 즉 확률과 통계 지금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보건 합법과 작문을 보건 여기 점수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거를 좀 뭐 사탐이나 이런 거에서 잘 보면 근데 수학은 이 현상이 점점점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력 지금 이제 안 보이는 졸업생 6만 명에서 7만 명 있죠. 그 학생들이 만약에 미적분 기하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 그러면 확통은 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언론상이나 이제 뭐 사설기관 업체나 다 비교를 할 때 항상 만점자 기준으로만 차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다 정렬을 시켜서 분량 그 데이터를 다 제거시킨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서 2등급 중에 최하점, 합법과 작문을 보면서 2등급의 최하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추정이라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어떤 등급에서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가 봤더니 1등급이 아니고 오히려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더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81점, 82점 맞는 합법과 작문 아이들이 언어와 매체에 가서 81점, 82점 플러스 1점을 더 맞으면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학생들 지도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도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확률과 통계 90점하고 91점 데이터가 저희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설거를 좀 끌어다 썼습니다. 끌어다 써서 추정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만점은 오히려 4점 차이지만 1등급하고 2등급은 6점 차이가 났습니다. 원점수 6점이면 두 문제죠. 두 문제면 수학에서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 정도를 더 확률과 통계에서 맞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커져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지금 4학년은 이제 어차피 다 지나간 것 같고 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의 소스를 좀 주시면 학생들 선택하는데 좀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보시면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언어 뭐 1등급 중에 언어와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 70% 정도 쭉 보시면은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확률과 헌법과 전문이 훨씬 더 많아지는 케이스. 이 그래프는 많이 보셨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확률과 통계 1등급은 광주가 지금 5%밖에 안 나옵니다. 1등급 중에 5%, 즉 100명 중에 있으면 5명만 확률과 통계고 나머지 95명은 미적분 기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장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학 1등급 비율이 처음으로 1.9%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능 때 가면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걸 조사해봤어요. 작년 6월하고 수능하고 이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떨어지는지 한 0.3에서 0.5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올해 수학 광주 지역 1등급 비율이 2%는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1%, 1.5%를 지키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간신히 지킬 것 같아요. 국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어도 2.5%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 2%대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수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민감하지 않은 건지 둔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뭐 보시다시피 5.74% 나왔고요. 광주가 3.3% 정도 나왔어요. 문제는 이 1등급 비율과 광주 비율의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5.74인데 저희가 3.3이잖아요. 그러면 2.4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년에는 2%의 격차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것도 넘어갔습니다. 자, 사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탐을 보시면 세계지리 동아시아사가 50.1등급 컷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93, 96 대부분 좀 원점수가 높은 데에서 96의 커트라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사탐이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풀만하겠다 뭐 이런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도 보시면 74점부터 뭐 66점까지는 있지만 그래도 경제하고 윤리사상, 응시생 수가 상당히 적은 과목에서 나타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탐구는 좀 다릅니다. 과학탐구 보시면 일단 96점을 보이시는 이 1등급 컷 라인이 지금 특히 2 라인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은 47점. 그래서 만점짜리가 보면 지금 물투, 화투, 지투는 100분이 100이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과학탐구가. 하지만 사탐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의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서울 상위권 대학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가야죠. 탐구 영역에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졸업생과 재학생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난이도, 변별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2022학년도 수능이고요. 2023학년도 6월입니다. 뭐 모양이 얼추 비슷하죠. 그리고 참 예쁘게 둥글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수능이고 요거는 올 3월입니다. 이제 재학생만 들어간 거죠. 이거는 졸업생까지 들어갔고요. 국어 영역을 비교를 해봐도 보시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수학은 좀 달라요. 수학을 보시면 지금 이게 수능이고 이게 올 6월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보셔도 여기 보이시죠? 이 데이터가 쭉쭉쭉쭉 올라가 계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재학생이 아니고 졸업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여기서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딱 보이시죠? 올 3월달하고 작년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없죠. 완전 많죠. 이게 다 졸업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제가 이 뭐 1등급 비율이 중요하냐, 수능 최저 맞춰야 되지 맞추면 뭐 가능한 그 정도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졸업생들이 이렇게나 수학 영역에서 밀고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제일 많이 사용되어야 할 단어가 떨어졌다,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아이들이 이제 일단 1등급 비율만 그럼 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분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지금 작년 6월 수능, 그 다음에 올 6월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보시면 6월하고 수능하고 보시면 등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주시내 100등, 1500등.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능으로 가면 100분위 값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미 수능하고 그러면 올 6월 달은 작년 수능보다는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능에 가서는 훨씬 더 수치가 커지겠죠. 그리고 작년 6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수치가 무려 10,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7 뚝뚝뚝뚝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문계가 이 정도면 자연계는 버텨주겠지. 물론 두께가 조금 얇아졌습니다. 얇아졌지만 보시다시피 한 자리 숫자를 지킨 구역은 몇 개 안 보이시죠? 그러면 이 학생들도 수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수능 때 갔을 때 과연 이 수치를 지킬 수 있을 거냐? 못 지킨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아이들이 지금 작년 아이들보다 더 학력이 좀 수능을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전남대 인문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것이 올해 기준이죠. 올해 기준으로 요 작년 6월 작년 수능은 뭐냐면 작년 올해 졸업한 학생들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명수와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3개 합 9가 제일 높은데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200명 빠지고 보이시죠? 비율로 보면 한 5% 정도, 4% 정도 빠지시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올해 아이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지금 이게 안 좋다. 성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지금 그럼 전대 경영도 어떻게 이게 이제 실제 수능하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전대 경영을 못 갔다는 소리가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자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은 좀 복잡한데요. 일단 어떤 수치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22학년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이죠. 4합5, 4합6 전대 의예과. 그러면 77명 150명으로 하겠습니다. 77명 150명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작년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올 3합4, 3합5로 돌리면 171명 323명이 나와요. 즉 딱 2배 정도 나오죠. 그만큼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학생들, 올 6월달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여기서 보시면 20명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한 30명도 빠지죠. 그러면 수능 때는 어떻게 될까요? 훅 더 빠지죠.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전대의예과가 지역인재 전형이 올해 그나마 이제 수능 체제가 완화가 됐으니 당연히 등급 컷이 올라가겠구나 했지만 다행히 인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수능 체제를 만족하는 인원수도 그만큼만 지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입결을 보고 그냥 써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광주 학생들, 전남대 의예과 가는 학생들,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왜냐하면 1.0인 학생이 이 289명 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하고 이제 작년 학생들하고 올해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뭐 간호대, 공과대도 보시면 수치를 보시면 훅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진짜 전남대도 이제 수능 체제를 이게 작년보다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서울 소재 해봤습니다. 아마 제일 관심 있는 대학이 고려대이시지 않을까. 고려대가 작년보다 올해 한 단계 더 낮췄죠. 최저를 낮췄는데 낮췄는데 지금 작년 학생들은 수능 때 176명을 마쳤어요. 근데 올해 143명.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수능 때는 이게 인문 같은 경우. 그러면 고려대학 이게 저희만의만 문제인지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근데 저희가 약간은 좀 더 심하다라는 좀 느낌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고대 학추다 뭐 이런 거 쓰실 때 뭐 대기업의 상담 사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쓰셔도 되겠지만 거기에서 거의 끝선은 좀 제외하고 일단은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 아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결론 이거죠. 학교장 추천지형 쓰는데 내신 성적을 먼저 봐야 되느냐 수능 체제를 먼저 봐야 되느냐 했는데 기존에는 수능 체제는 문제 없었는데 내신을 따졌는데 이제부터는 내신이 둘째 문제라는 거죠. 수능 체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것부터 상담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계도 보시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고려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32명, 38명 이것만 보면 늘어났지만 작년 6월하고 비교해 보시면 45명에서 32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38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30명도 채 안 나오겠죠. 실제 수능에서는 고려대 의과대학 사하보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치가 달라진 데가 보시면 이제 성균관대가 조금 수치상으로 많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게 중대 약학 뭐 이런 데는 숫자를 좀 유지를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수능 최저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작년 수시 모집 지원 통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참 감사한 것이 작년에는 올해 이제 2022학년도에는 불량 건수가 0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교육청으로 제출을 한 게 아니고 대기업에다 제출을 해주시면 이제 제교에서 이제 근데 제출 시스템에 이게 합불이 입력이 안 돼 있으면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분량이 0건이었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비율이 학생부 교과가 60% 종합이 31%였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보면 1년도보다 교과가 오히려 늘었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었고 이제 전남대에서도 교과 전형이 점점 느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원 횟수를 봤더니 1등급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1등급대를 유지하는 1.0부터 1.99까지 학생들이 오히려 5.5 더 많이 쓰더라고요. 등급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안 쓰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어요. 즉 재학생이다 보니까 정시까지 가지 않고 수시에서 어떻게든지 끝내겠다. 그러한 성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통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원자 수입니다. 인문, 자연 할 거 없이 고려대가 탑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건국대 뭐 이런 추천 전형 지원을 가장 많이 한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격률이죠. 합격률을 보시면 고려대가 22.5% 그리고 이 등급은 뭐냐면 인문 계열 중에서 최하로 그러니까 저희 쪽 데이터에서 대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아니고 사실 그 데이터는 전국에서 수업한 거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 데이터가 우리 지역 데이터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실상적으로 우리 쪽 아이들이 가장 낮게 갈 수 있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가장 낮은 등급 학과에 상관없이 해봤을 때 고려대는 2.13.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낮았죠. 저희 지역은. 그러니까 실제 합격 사례를 보면 2등급 중반도 있고 2등급 후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내신 등급을 가진 아이들이 써야 합격을 한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려 자연은 1.86. 보시면 중앙대에 2.27, 여기 건국대 2.10. 근데 보시면 수치 보이십니까? 여기 건국대 10%가 안 되죠. 10%가 안 됩니다. 2.2, 2.10인데 10%가 안 됩니다. 이게 올해는 조금 뭐 수능 체제의 변화도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저희 지역 학생들이 건국대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합격률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제일 많이 쓴 대학 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합격률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시면 보이시죠? 건국대 7%, 4% 써야 될까요?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건국대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건국대 써야 될까요? 고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능 체제죠. 수능 체제가 관건인데 전혀 지금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비율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많이 쓰는 대학일수록 합격률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학교를 써주십시오. 성대, 중앙대, 여기 보면 한양대 보이시죠? 한양대가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쓰지 마시라고. 갑자기 쓰지 마시라고. 이제는 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작년부터인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합격 비율이 갑자기 작년부터인가 이 한양대 종합전형의 합격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제가 의구심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 데이터죠. 근데 올해는 제가 똑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양대가 뭔가 더 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전략적으로도 한양대를 관심 있게 오히려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인문이나 자연이나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보여요. 물론 최초 합격은 안 됩니다. 대부분 성균관대학교는 충원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충원을 바라보시면서 좀 원서를 작성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논술, 논술은 가능하면 제가 다 보이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총 지원 873개, 합격 17, 합격률 1.95%, 2%가 아니죠. 그리고 대학별로 지원 건수, 합격 건수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데 중앙대 3건, 세종대 3건. 뭐 그것 빼놓고는 더 없습니다. 연세대 빵, 그죠? 한양대 빵, 건국대 빵, 서강대 빵, 더 없습니다. 물론 논술 전형을 쓸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그런 학생을 제외하고는 좀 가급적이면 좀 무모한 논술 전형을 쓰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제가 오늘 이 통계를 내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수시 지원 경향성 조사. 무슨 얘기냐면 어떤 패턴으로 쓰는지 참 궁금했어요. 무슨 소리냐? 수시 6회를 쓰는데 교과를 몇 장 쓰고 종합을 몇 장을 쓰지? 우리 지역 학생들은 봤더니 이게 종합입니다. 4건, 교과 4건, 종합 2건이 제일 많았어요. 심지어 그 다음은 교과 6장만 쓰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 순번대로 5, 1, 3, 3, 2, 3. 그래서 인문하고 그러면 5회로 가봤죠. 5회로 가봐도 종합보다는 교과를 더 많이 쓰는 경향성. 수시 4회로 가도 교과가 종합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등급대별로 한번 나눠보자. 어느
등급이 교과를 많이 쓰고 종합을 많이 쓰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부터 1.99까지 수시 6회를 쓴 학생들 중에서 보십시오. 교과 3, 종합 3. 그 다음이 교과 4, 종합 2. 물론 그 다음은 2, 4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수시 6회 1등급 때이면서 수시 6회를 쓰는 학생들이 교과가 많았어요. 생각보다는. 즉 불안한 종합보다는 안전한 학추가 좋다. 이 이야기가 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수시 5회도 마찬가지예요. 교과가 많죠. 수시 4회는 조금 왔다 갔다 이제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했죠. 2등급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2.00부터 2.99까지 했더니만 여기는 변해요. 보세요. 24331542 230514 보이시죠? 2등급대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많이 쓰는구나. 왜? 상위권 대학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내신 성적이 부족하니 학추를 쓸 수 있는 그런 성적이 안 되니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한번 비벼보자.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3등급 때는 다시 어디로 오느냐? 다시 교과로 옵니다. 그 이유 아시죠? 간단합니다. 전남대학교. 왜냐하면 3등급부터는 전남대학교를 하나 내지 두 개를 반드시 쓰는 그러한 이제 등급이 되니까. 그래서 계열별 종합지원 지원대학 2.0부터 2.99까지 어떤 대학을 제일 많이 썼는가를 조사를 했죠. 탑 전남대학교를 탑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아니 그 서울 지역 학교는 어디를 제일 많이 쓰냐? 그렇죠. 경희대학교 아니 건국대학교 또 나왔습니다. 건국대, 중대, 고대 한번 보십시오. 건국대, 중대, 고대가 이제 종합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인문도 고려, 경희, 건국 그 다음에 자연도 보시면 건국, 중앙, 고려 많이 나왔죠. 요 대학이 지금 이제 2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그러한 대학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합격률입니다. 2등급 대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건국, 고려, 경희 이런 대학을 종합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럼 합격률은 보십시오. 여기 제가 진하게 해놨습니다. 11%, 6%, 10%, 3 보십시오. 자연 3.8%, 4.2%, 8.4%.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큰 꿈을 갖고 여기 경희대, 건국대, 뭐 고대 이렇게 쓰지만 실상적으로 되는 학생은 거의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1등급 아이들은 되느냐? 보십시오. 수치 한번 보십시오. 수치. 너무 반향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1등급 되냐 2등급 되냐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합격률이. 그러니까 실상적으로 뭐 종합전형이면 뭐 대학에서 이야기할 때 뭐 교과서 혜택도 중요하다, 행특도 중요하다, 뭐 비교과 뭐 여러 가지 막 등등등등등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통계를 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종합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은 깔아줘야 돼요. 이게 학생들이 그렇게 내신에 목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의치에 뭐 저희 저 학생들 의치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대학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의예과는 전남대, 조선대, 그 다음에 고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고요. 서울대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희가 35명. 치예과는 조대가 오히려 더 많이 쓰더라고요. 전남대는 보다 조대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상위권들이 의대로 6장을 쓰고 치대는 아예 안 쓴다는 소리가 되겠죠. 약학과 조대 제일 많이 썼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전남대도 많이 썼지만 뭐 이런데 서울 오히려 약대는 또 서울 쪽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희한하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역에 최하로 통과한 저한테 보내주신 제가
교육청으로 보내주신 데이터 중에 최하로 합격한 학생의 데이터. 그러니까 전남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가 아니고 종합까지 다 합쳐서 의 최하점의 학생. 그러면 의예과를 보실 것 같으면 전조대를 빼놓고 나머지 서울 쪽을 보시면 거의 뭐 1.1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대도 사실은 좀 힘든 경우가 많겠죠. 치예과 여기 비인나는 뭐냐 있었는데 아까 있었죠. 한 명도 합격자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대는 확실히 의대보다는 확실히 낮아요. 그리고 약대는 굉장히 점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안정화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올해 내년까지는 지나가야 이게 조금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입시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한 3년 정도 신설학과 내지 이제 신설 전형 이런 것들은 한 3년 정도가 되어야 이게 쫙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그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확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 서울대 수시지원 탑5 입문입니다. 지금 4개년도 제가 계속 누적시키고 있거든요. 매년. 그러면 역시 지역균형은 인문이 탑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게 경제하고 자유가 이제 그 다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소비자하고 아동가족이 세권으로 많았죠. 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일반 전형으로 오시면 보시다시피 농경제, 자유전공, 국어국문, 국사, 종교 좀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작년에 저희가 일반에서 합격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인문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런 소신 지원보다는 그래도 비인기 학과 쪽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올해도 조금 전략상으로 더 낫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연 보겠습니다. 뭐 항상 뭐 지균이나 일반이나 의예과가 탑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지역균형 무려 16명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한번 예상을 해볼 건데 작년 수시 내신 통계를 봤을 때 1.0이 자연계 13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기본으로 13은 쓰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01, 1.02 학생들이 숱하게 들어오지 결론은 이겁니다. 올해 이거보다 더 쓸 것 같다. 그러면 학교에서 열심히 설득을 하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일로 가겠죠. 그래서 물론 작년에 저희가 저희 그 교육청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5명 됐습니다. 서울대 의예과 5명. 5명 됐는데 상당히 많이 된 수치입니다. 보통은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건데 5명이나 됐기 때문에 많이 됐기는 했지만 그게 본인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지균에서도 이제 면접 방식이 조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많이 씁니다. 사실 컴퓨터는 정시 입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의예과 바로 밑이 컴퓨터예요. 그 정도로 요즘에 컴퓨터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리과학부보다 올라간 지는 벌써 예전에 올라갔고요. 따라서 컴퓨터공학과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간호대 이제 많이 쓰시는데요. 이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식물 생산도 뭐 비인기 학과고요. 전기 정보가 사실은 여기서 보이다가 작년에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 전형에서 전기 정보가 그렇게 비인기 학과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인기한 학과입니다. 그리고 치의학도 이제 사실 치의학은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서울대 치의학과는 그 예상보다는 조금 이렇게 잘 되는 케이스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서울대 원서 쓰실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